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미스테리한 라디오 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은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973년 8월 7일 저녁에 미국 뉴멕시코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만자노라는 산맥에서 우연히 CB 라디오 신호가 잡힙니다. 여기서 CB 라디오라는 건 시민밴드 라디오라고 1945년에 발명된 개인용 무선통신 기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무전기랑 비슷한 건데 지금은 핸드폰이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는 무전기처럼 CB 라디오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단거리 통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요. 라디오, 이 기기만 있으면 누구나 주파수를 맞춰서 익명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엔 주로 장시간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운전하다가 딱 주파수가 맞으면 다른 누군가가 현재 교통의 흐름이나 단속 정보, 날씨 이런 것들을 말해주니까 잠도 깨고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1970년대 들어서는 이게 좀 더 대중화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개인 방송을 송출하는 아마추어 운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한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자기기 애호가들이었고요. 어쨌든 1973년 8월 7일 화요일 한 아마추어 운영자가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추다가 우연히 어떤 소년의 목소리를 감지합니다. 딱 봐도 많이 어려 보이는 목소리인데 근데 이게 각 잡고 방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막 엉엉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막 뭐라 말도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전파 불량 때문에 목소리가 계속 끊기고 또 여기에 잡음까지 섞여 있어서요. 그래도 간신히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하는지 들었는데 소년의 이름 그리고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에요. 소년은 자신을 7살 레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토끼 사냥을 하러 하는 가중에 타고 있던 트럭이 도랑에 빠지면서 뒤집혀졌고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전은 다급한 구조 요청인 거예요. 레리가 막 울면서 말하길 저랑 아버지는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트럭에 타고 있고 트럭 양쪽 문이 바위에 막혀서 열리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구하러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레리의 차에는 먹을 음식도 물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바로 충돌 직후 아빠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사망한 거겠죠? 성인인 저도 너무 무서운데 7살 된 레리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레리의 SOS 요청을 들은 몇몇 라디오 이용자들은 곧장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리가 보내는 전파 신호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지역 경찰관들은 즉시 구조팀을 꾸린 후 만자노 산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다행인 게 다음 날까지도 레리의 신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호가 끊겨버린다면 아이를 찾기가 더 힘들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레리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기랑 아버지가 로스르라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을 포함한 전체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현재 위치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또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차에 갇힌 레리가 의식을 잃기 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디오의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모든 신호가 끊기기 전에 레리를 찾아내야만 하겠죠.
근데 구체적인 정보 없이 라디오 전파에만 의존을 해야 하니까 수색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헬기까지 띄워서 열심히 수색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만자노 산맥 그 어디에서도 레리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라디오를 계속 주시하던 경찰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레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무전에서는 머리만 부딪혀서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는 분명 차 문이 바위에 막히는 바람에 문을 열 수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 또 지금은 차량 밖에 나와 있다고 다른 진술을 하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레리의 라디오 신호는 뉴멕시코에서 무려 1000km가 넘게 떨어진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 심지어 캐나다의 CB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라디오는 겨우 20마일, 즉 그러니까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만 발신이 되는 단거리 통신기기였거든요. 근데 캐나다까지 전파가 터지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일부 이용자들은 가끔은 멀리까지도 신호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 현상을 CB 스키핑이라는 전문 용어로 불린다는데 일단 어쨌든 경찰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리저리 따지다기보다는 당장 레리를 찾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고 수색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레리의 전파 신호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디오의 배터리 수명이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젠 대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결국 레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생사 유무를 확인해야 했고요. 사람들은 다급해졌고 200여 명의 민간 자원봉사자들까지 수색에 나섰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전역에는 레리라는 이름을 가진 실종 소년의 가족을 찾는 데 열중했고요. 그러던 8월 11일 토요일, 이 무전이 들어온 지 4일째입니다. 레리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이 미국 중부 지역인 미주리에서 실종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또 어린 아들은 마침 CB 라디오 사용에 능숙하다고 하고요. 그럼 레리가 아닐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음날 서부 지역에서 여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뉴멕시코 캐년 어딘가 트럭에 갇혀있는 레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레리의 구조 요청은 계속 이어지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레리가 구조 요청을 한 지 5일째가 지나던 8월 12일 일요일, 결국 레리의 신호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레리는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수색팀과의 신호를 주고받았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수색팀은 레리를 찾아낼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 경찰이 갑자기 수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되는데 지난 8월 12일 레리의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수색팀과 교신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화를 주고받았던 소년이 사실 레리가 아니라 그를 사칭하는 피닉스에 사는 한 소년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쉽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레리의 사건이 신문과 뉴스에 이리저리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CB 라디오 채널에는 일부러 이 레리의 목소리를 사칭하는 이용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라디오의 익명성을 이용한 장난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하게 되죠. 게다가 이때까지 소통한 게 이게 진짜 레리인지 아니면 중간에 장난으로 등장한 사칭범들이었는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뒤통수 맞는 반전이 드러난 후 분위기는 급변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애초에 레리라는 소년이 실존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해요. 심지어 경찰 역시 레리의 실종 사건은 교묘한 자작극일 확률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레리의 실종 사건이 사기극이라고 유추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리는 이름, 나이 빼고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직접 라디오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과 영리함을 갖췄지만 부모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또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 심지어 캐나다까지 뉴멕시코와 떨어진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파가 잡히는 것 역시나 어딘가에 수상했고요. 진짜 레리가 뉴멕시코에 있는 게 맞을까 싶은 거죠. 경찰은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연 7살의 어린아이가 물과 음식도 없이 무려 5일 동안이나 또렷하게 의식을 잃을 수가 있는지조차도 이제 의심스러운데요. 마지막으로 며칠이 넘도록 방전되지 않은 라디오의 배터리 또한 어딘가에 수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CB 라디오의 배터리라면 3일째가 되던 날 목요일 오전쯤에 완전히 방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근데 5일 동안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무엇보다 강하게 의심한 건 CB 라디오의 작동 여부였는데, 사고 난 트럭이 거꾸로 전복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라디오는 송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이 당시 대부분의 라디오 안테나는 차량 천장에 이렇게 부착되어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어야지 이 전파 자체가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리가 말한 것처럼 차량 천장이 바닥을 향해 뒤집혀졌다면 안테나가 파손되었거나 장애물 때문에 전파 송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레리라는 소년과 아버지와 함께 실종되었다는 가족들의 신고 역시나 단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한 소년이 만들어낸 희대의 자작극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 자작극 치고는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나요? 이 어린 소년이? 한편 이게 자작극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직접 레리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이 소년의 목소리가 이게 전혀 연기일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어린 레리에게서 느낀 공포와 울음은 정말 진실되어 보였거든요. 그럼 이번엔 그들의 반박 가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차량 전복에 대한 건데, 어쩌면 사고 당시 트럭이 구르면서 2번 뒤집힌 다음 다시 똑바로 착지를 했고, 이때 아버지와 레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안테나는 손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라디오 송출도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기계를 좋아하던 몇몇 아이들처럼 무전기에 익숙한 레리가 새로운 안테나를 만들면서 이 모든 게 기적적으로 정상 작동했을 수도 있다는 설. 세 번째 반박은 이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레리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깊은 협곡을 단지 도랑에 빠졌다고 표현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럭은 쉽게 발견하기 힘든 이 험준한 협곡 이 사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결국 시간은 흘러 트럭이 협곡으로 영영 떨어졌거나 계곡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일부 아동 심리학자들은 레리는 단지 7살의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는 달리 인지 능력이 확실하지 않고 충분히 여러 주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리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것도 많은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성을 붙인 정확한 이 풀네임보다는 쉬운 예명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을 이 레리라고만 말하는 게 익숙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이름이 마치 알렉산더를 알렉스 A, 집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기관에 등록된 전체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장난 전화와 가짜 정보들에 경찰이 휩쓸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점도 비난을 면치 못했죠. 어쩌면 경찰 당국이 수색에 실패한 비난과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 레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어린 소년의 간절한 구조 요청은 로스트 보이 레리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깊은 협곡에서 트럭에 갇힌 채 처절한 구조 요청을 보내야 했던 한 소년에 대한 안타까운 실화일까요? 아니면 방 한구석에서 소름 끼치는 연기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린 한 소년의 대범한 장난이었을까요? 만약 레리가 실존 인물이라면 그래서 그가 간절한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간 7살의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모든 게 그냥 누군가의 철없는 장난일 거라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